오늘은 축구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입문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구 기본 규칙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축구의 매력을 느끼고 경기를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인원. 각 팀은 최대 11명의 선수를 경기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중 한 명은 반드시 골키퍼여야 하고 유일하게 경기장에서 손을 쓸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경기 중 퇴장 등으로 인해 한 팀의 선수가 10명이나 9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7명 미만이 되면 경기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최소 인원입니다. 두 번째, 포지션. 축구에서는 크게 4가지 포지션이 있으며 각 포지션은 팀의 전략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골키퍼는 상대팀의 골을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박스 안에서 손을 사용하여 공을 막고 팀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수비수들은 상대팀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을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백, 풀백, 윙백 등 다양한 수비 포지션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미드필더는 공을 컨트롤하고 패스를 연결하며 팀의 공격을 조율하거나 상대 공격을 방어하고 공을 되찾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공격수들은 상대팀의 수비를 뚫고 골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라이커, 윙업, 세컨 스트라이커 등 다양한 역할이 있으며 공격수들은 팀의 득점을 포커스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경기 시간.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중간에 15분 휴식이 있으며 이때는 각 팀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휴식과 팀의 전술적인 부분을 수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추가로 심판이 부상 등으로 인해 지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더할 수 있으며 이는 전후반 정규 시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45분 이후에 적용이 되고 아주 극적인 역전승 등의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그가 아닌 한 경기로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하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정규 시간 동안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이 주어집니다. 전반 15분, 후반 15분으로 총 30분 동안 진행되며 만약 이후에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차기가 진행됩니다. 네 번째, 킥오프. 전반 및 후반 경기 시작 그리고 골이 들어간 후에 경기 재개 시 킥오프를 사용합니다. 킥오프는 중앙 1에서 수행되며 상대팀 선수들은 중앙 1 밖에 있어야 하며 킥오프는 간단하게 경기를 시작하고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득점. 공이 골대를 완전히 통과하여 골라인을 넘어야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공이 0.1mm라도 라인에 걸쳐 있다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득점이 인정되면 심판은 중앙 1을 가리키며 골을 선언합니다.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며 득점 후 경기는 상대팀의 킥오프로 재개됩니다. 여섯 번째, 골라인 기술과 VAR. 자, 그럼 앞선 내용에서 사람이 어떻게 공에 0.1mm 걸쳐 있는지 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골라인 판독기 기술이 사용됩니다. 공이 골라인을 넘었을 때 전송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골인 여부가 심판에게 전달되며 기술을 통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죠. 추가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인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도 있습니다. 심판도 사람이니까 잘못 봤거나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하기 되게 애매할 때 이 VAR을 통해 골 상황, 파울, 페널티킥, 퇴장 등을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해프닝이 있었던 장면을 영상을 통해 돌려보면서 자세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VAR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우선 VAR 룸, 센터가 따로 있는데 VAR 심판이 경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기장 현장에 있는 주 심판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결정에 도움을 주고 주 심판은 VAR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 방식은 VAR 심판이 주 심판에게 특정 상황을 리뷰할 것을 먼저 제안하거나 주 심판이 VAR에게 리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AR 심판은 그 주 심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실제 결정은 주 심판이 내리지만 VAR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일곱 번째, 오프사이드. 공격하는 선수가 공이 패스되기 전에 상대팀 마지막 수비수보다 골문에 더 가까이 있을 경우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경기상 구석에 숨어있다가 멀리서부터 몰래 공을 받으면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전달되면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여덟 번째, 프리킥. 자, 그럼 간접 프리킥이 뭐냐? 우선 축구에는 두 가지 프리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팀이 반칙을 저지르는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지며 상대팀 방해 없이 정지된 공을 바닥에 두고 심판의 휘슬에 따라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룰입니다. 자,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으며 직접 프리킥은 프리킥을 직접 차는 플레이어가 공을 바로 골로 넣을 수 있으며 골로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간접 프리킥은 반드시 다른 선수에 의해 한 번 터치되어야 하며 공격팀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지만 곧바로 골을 넣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반칙과 경고. 자, 축구를 안 보더라도 이 카드들은 많이 보셨죠? 심판은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게 경고, 옐로우 카드나 퇴장, 레드 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경고는 선수에게 주의의 의미로 두 번째 경고는 퇴장을 의미합니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경기에서 제외되고 팀은 남은 시간 동안 한 명 적은 상태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아주 심각한 위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심판 판단하에 옐로우 카드 2장이 아닌 다이렉트 레드 카드, 즉시 퇴장 명령도 가능합니다. 열 번째, 파울과 프리킥. 자, 앞선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의 반칙은 파울로 선언됩니다. 파울이 발생하면 반칙을 당한 팀에게 프리킥이 주어지며 역시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중 하나죠. 11번째 어드밴티지. 자, 반칙이 발생했고 그 반칙으로 인해 경기가 멈춤으로써 공격팀이 불리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팀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쉽게 예를 들어 상대 수비수가 적을 때 우리가 여러 명에서 빠르게 공격하라고 하는데 파울로 경기가 일시 중단된다면 그 틈을 타 상대 수비수가 이미 다시 자리를 잡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에 어드밴티지는 심판 판단하에 공격 흐름을 유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룰 중 하나입니다. 12번째 스로우인. 공이 사이드라인을 넘으면 마지막으로 공을 터치한 팀의 반대팀이 스로우인을 실시합니다. 두 손을 사용하여 머리 위로 공을 던져야 하며 이는 필드로 다시 공을 투입하는 방법이자 소유권을 가져오기에 공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코너킥. 공이 상대팀의 선수에 의해 골라인을 넘으면 공격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단어 그대로 경기장 코너에서 킥을 할 수 있는 공격권이 주어지며 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의 득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페널티킥. 자, 골대 주변에는 큰 박스 선이 있는데 이곳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부르며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팀이 핸드볼이나 위험한 태클 등의 반칙을 저지르면 상대팀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페널티킥은 골대 11m 지점에서 수행되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슛을 시도합니다. 골대와 가깝고 상대 수비수의 방어가 없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찬스죠. 반대로 수비 입장에서는 이런 페널티를 준다면 거의 실점으로 이어지기에 페널티 박스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수비해야겠죠. 자, 15번째 골킥. 아까 공이 수비팀에 의해 골라인을 넘어가면 코너킥이었지만은 반대로 공격팀 선수에 의해 골라인을 넘으면 수비팀에게는 골킥이 주어집니다. 골킥은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행되며 주로 골키퍼가 시행합니다. 자, 이는 수비팀의 소유권으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6번째 선수 교체. 자, 경기 중 각 팀은 최대 3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으며 특정 대회에서는 5명까지 교체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교체된 선수는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팀의 전술적인 변화를 위해 쉽게 이기고 있을 때는 수비가 좋은 선수를 넣어 수비를 강화하거나 지고 있을 때는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을 강화하는 등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필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뛰지 못할 경우 선수 보호를 위해 교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7번째 핸드볼. 자,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는 의도적으로 손이나 팔로 공을 터치할 수 없으며 만약 터치할 경우 상대팀에게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골키퍼라고 해서 어디에서든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만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골키퍼가 손으로 잡고 상대 골대까지 달려서 손으로 던져 넣으면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역시도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이죠. 19번째 벤치 멤버. 자, 경기 중 플레이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는 인원에게도 축구 규칙이 적용됩니다. 감독, 코치, 그리고 교체 대기 중인 선수들 모두 경기 중 심판과 다른 팀 그리고 관중을 존중해야 하며 심판에게 극심한 항의나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보통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시뮬레이션, 다이빙입니다.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공격에 유리한 프리킥이 주어지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반칙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넘어지거나 쓰러진 행위를 시뮬레이션,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속는다면 공격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이 발각될 경우 오히려 심판에게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2장은 퇴장으로 이어지기에 본인이 잘 판단해야겠죠. 자, 이렇게 축구 입문자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룰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사실 축구 규칙과 흐름이란 게 파면 팔수록 더 끝없이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처음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 규칙들을 기억하면 축구 경기를 볼 때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축구의 매력을 느끼며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축구의 모든 것 충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